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세 병의 기사들을 가져왔어요. 혹시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지는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제와 사회 뉴스 두 가지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했는데 시장과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맞아요. 정책의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역설적의 상황. 오늘 자료들을 보면 외환 시장의 개인 투자자부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까지 그 배경에는 당국에 대한 불신과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간극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올라서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상승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기사 표현이 재밌는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는 서울 아파트 시장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정부가 20억 달러나 풀었는데도 효과가 20일 만에 사라졌대요. 뭐 백약이 무효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가 너무 싸다. 이런 아주 이례적인 구두 개입을 했어요. 장관이 직접요? 네. 그 말 한마디에 환율이 바로 떨어지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되는 듯 보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좀 놀랐는데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를 억지로 눌러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와, 달러 줍줍 타임이다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국내 증시가 좋은데도 SK 하이닉스 대신 미국 마이크론 주식을 사는 식으로요. 네.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그야말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어요. 예를 들면 국내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미국 기술주 ETF에 쏟아부은 돈이 정부가 외환 시장에 푼 돈의 거의 10%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와, 10%나요? 개인이 맞는 파도가 정부의 방파제를 그냥 넘어버린 거네요? 그런 셈이죠. 결국 달러 수요가 다시 폭발하면서 환율은 개입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건 정부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건 단순히 정책 실패나 시장의 비이성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해요. 구조적 변화요? 네. 이제 개인들은 더 이상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시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때로는 정부와 반대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아,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선택.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다는 거네요. 이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비단 외환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점이 더 씁쓸한데요. 네. 청년 고용 문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구직 활동을 안 하는 2잠십 쉬었음 인구. 이게 71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71만 명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월 400에서 500만 원의 숙식까지 제공하는 지방 공장도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고용 미스매치가 심각하거든요. 그 핵심에 300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 네.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을 벌레에 빗대는 이 끔찍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중소기업에 가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다시는 대기업으로 올라설 수 없다는 공포감이요. 이 300충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단순히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전체를 재단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창업을 지원한들 일단 아무데나 취직해라는 조언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요? 그렇죠. 그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정책 효과를 그냥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네. 결국 외환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역이용했듯이 고용 시장의 청년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라는 게임 자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생존법을 찾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현상 모두 표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인 거죠. 정부나 사회가 제시하는 길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할 때
개인들은 자신만의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면 달러를 사모으는 티자자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결국 정책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집단적인 비합리 현상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음. 계속해서 개인의 선택을 탓하면서 더 정교한 통제책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게임의 룰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